여자 혼자서 해외여행 가게 되면 아무래도 치안 같은 게 걱정이 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본인의 노하우, 방법,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있으시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는 아직 한 군데도 안 갔어요. 미국에 가고 멕시코에 오고 모로코에 가고 에티오피아에 간 이유는 제가 그곳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자기가 두려우면요, 여행이 재미가 없어요. 저는 자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거기 가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곳에는 안 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나 위험해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우리나라 뉴스 들으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전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로컬들이랑 좀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이 치안 때문도 있어요. 로컬들이랑 친해지면 그 로컬들이 진짜 위험한 곳은 알려줘요. 근데 로컬들이 야 여기 안전해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은 안전한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로컬들이랑 같이 다니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조금 많이 덜해요. 굉장히 덜해요. 그 친해진 친구가 이렇게 약간 쉴드를 쳐주는 것도 많고요. 로컬 친구를 사귀면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은 절대 밤에 혼자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둘도 위험해요. 제가 겪은 경험은 아니지만 들은 바로는 남자분도 그렇게 다니다가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당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난 여자니까 더 위험해 이러면서 더 조심하고 좀 더 안 나가고 이러는데, 남자분들은 난 남자니까 다 이겨낼 수 있어, 이제 난 남자니까 타겟이 덜 될 거야 이러는데, 강도나 이렇게 해를 하는 사람은 센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 남자도 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인적이 드문 곳은 혼자 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곳들, 뉴욕의 밤거리나 지금 여기 앞에도 굉장히 안전한 분위기여서 이런 데는 솔직히 조금 다녔습니다.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다른 여자애들도 그렇게 다니는가, 혼자서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다른 애들이 안 다니면 여러분도 다니시면 안 됩니다. 혼자 여행하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행인분께서 사진을 찍어주는 척하면 폰을 들고 도망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는 고민인가요?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앞서 괜찮은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 이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처음 유럽 가기 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서 카메라에다가 있잖아요. 바늘? 낚시 카메라에다가 이제 투명실 이렇게 엮어놔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사실 걱정은 우선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그 주변에서 이렇게 알짱거리면서 관광객 아닌 듯한 이렇게 약간 사기꾼 같은 애들한테는 절대 맡기시면 안 되시고요. 그런 사람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가 봤을 때도 관광객인 것 같은 사람한테 맡기세요. 거기에서 추가해서 더 좋은 방법은 먼저 찍어주세요. 찍어줄까요? 이러면서 이제 먼저 한 장 찍어주면 그쪽이 너도 한 장 찍어줄까? 이러면서 찍어줄 때도 있고, 그렇게 찍어드린 다음에 저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 100이면 100 다 찍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찍어주세요. 왜냐면 자기를 열심히 찍어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찍어주십니다. 그 다음은 본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해외여행지는 어느 나라가 될 것 같나요? 이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마지막은 언제 갈까요?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이건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고, 네, 뭐 그때 이제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서 예를 들면 나 멕시코는 죽어서도 한 번은 가보고 싶다. 가장 좋아했던 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마지막 해외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영어 말고 제2 외국어로 이 언어를 공부했다면 좋았었겠다. 가로 좀 더 내가 편하고 알찬 대화를 나눴었겠다 라고 느낀 언어가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페인어랑 프랑스어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사실 학교 때 공부를 하고 일을 하느라고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거의 다 많이 까먹었는데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연습했었으면 여행 나와서 프랑스어 하는 친구들이랑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이랑 더 이렇게 재밌게 지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진심만 있으면 영어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났어요. 포르투갈어요. 그때는 첫 여행지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이 감정도 막 벅차오르고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내가 딱 배워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약간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잘 못했거든요. 막 열심히 배우려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 온 파티마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막 정말 번역기 돌려가면서 대화를 했는데 진짜 가슴 깊은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포르투갈어를 알고 있었더라면 정말 인생 대화를 나눴었겠죠? 우리 파티마와 함께. 네, 파티마 너무 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PS. 영상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게 빈말이라도 정말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렌지 드링크님. 여행하면서 정말 할 게 많아서 재미있는 혹은 너무 예쁜 풍경 등등의 이유로 또 가고 싶은 나라 혹은 도시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행했던 곳 다 좋아가지고 또 가고 싶은데 정말 저한테 한 번의 기회가 온다면 저는 아이슬란드를 꼽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꼭 다시 여름에 아이슬란드를 보러 갈 겁니다. 그게 이번 연도 여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쪽이랑 동유럽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정창님, 지금까지 여행 기간이랑 나이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여행 기간은 2016년 8월 24일에 시작했으니까 1년 5개월 정도 되었고요. 나이는요 31살입니다. 나이는 31살입니다. 이렇게 할 나이가 아니죠? 나이는 31살이옵니다. 제 나이는 29이기도 하고 31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계속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나이로는 29살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저는 지금 31살입니다. 네. 이걸 외국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한국 절대 안 갈 거래요. 사실 이거는 여행 계기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가장 저를 떠나게 만들었던 건 나이였어요. 근데 여행을 떠나오고 나서 가장 중요하지 않게 된 게 나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31살이라는데 저 지금 제 마음만은 21살 같고요. 뭐 사실 생긴 것도 그렇게 막 엄청 나이 들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나이로 걱정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제 영상 보고 힘내세요.
저는 사실 20대 초반에 이제 막 제 인생 계획을 하면서 30대 이후는 계획을 하지를 않았어요. 저는 30살 이후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새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20대의 열정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중구난방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열정이었다면 지금의 열정은 또 다른 30대의 열정이 있어요. 네. 다시 우리 한번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봅시다. 혹시나 나이 때문에 걱정이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사연 달아주세요. 우리 함께 얘기해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예슬님,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예정이고 돌아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사실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은 이미 지났고요. 나중에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원래 예정은 이미 지났고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기준에서의 예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부모님께는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것도 이제 모르는 일이에요. 네. 여행하면서 무서웠던, 안전이 위험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몇 번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딱 이 질문을 보고 나 무서웠던 적 없었는데? 이게 제일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그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 이렇게 안 좋은 기억은 좀 잊고 살아요. 근데 기억이 하나 딱 났습니다. 언제였냐면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이었는데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부족 그 투어를 했을 때였어요. 투어 회사에서 저한테 제일 싸게 해준 거니까 너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저 같이 팀원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 투어 하는데 4명이 갔는데 그 중에 1명이 한국인 오빠였어요. 그 프랑스 커플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랑스 커플이 오빠한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얼마 했냐.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거기서 제일 비싸게 한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나한테는 내가 제일 싸게 하는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근데 비싼 정도도 대충 비싼 게 아니야. 10,000원, 20,000원이 아니라 진짜 몇십만 원을 비싸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투어비를 안 냈을 때예요. 카드가 결제가 안 돼서 다녀온 다음에 이제 결제를 하자라고 해서 안 낸 상태였는데 이제 투어 회사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걔가 이제 막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내가 맛있는 걸 사주겠다. 뭐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비싼 클럽에 너를 데려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한 한국인 오빠는 제 사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놈 봐라. 자기가 찔리니까 이거 막 나보고 이렇게 또 먼저 선수를 치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아니 나 됐다. 여기 같이 친구들이랑 밥 먹어야 된다. 그건 그렇고 나 다른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다른 사람이 낸 만큼만 내겠다. 이 정도만 내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 돌변해가지고 너 에티오피아 못 떠나게 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카톡 캡처한 거를 아마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 준비하고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투어 회사 대표고 에티오피아 같이 투어 회사를 하려면 그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런 부패한 사회에서는 저를 해코지 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결백하니까 진짜 한번 끝까지 가볼까. 얘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볼까. 설마 뭐 이거 가지고 감옥을 보내겠어? 에티오피아에서 살고 계신 한국 여성분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신호만 어기더라도 이렇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그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뭐 내가 인생의 감옥을 언제 또 가보겠어. 여기까지 막 차올랐거든요. 그런데 제 여행은 소중하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래서 달라는 돈을 다 주고 아무 문제 없이 나왔습니다. 달라고 할 땐 줘야 합니다. 누가 야, 돈 내놔라 이러면 네 하고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좋은 방법인가요? 하라미님, 질문 있어요. 여행 후에 가장 기억에 남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시 여행을 할 의사가 있다면 어느 나라인가요? 이 친절한 걸로만 따지면 저는 포르투갈이요. 그리고 여기 멕시코요. 이쪽 그 히스패닉 사람들이 진짜 엄청 친절해요. 이 기본이 착하고 친절해. 네, 너무 친절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직원들이 다 검은 복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 복장 입은 사람한테 가서 있잖아요. 저 이거 찾고 있는데 어디 가면 돼요? 그랬더니 난 너 안 도와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 사람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검은 옷을 입고 있었던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난 여기 직원 아니니까 널 안 도와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좀 약간 정색하면서 기분이 나빴겠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단 제 실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어요. 이제 여기 멕시코에 와서 마트에 갔어요. 이제 마트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콜라만 이렇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재고 정리하는 그런 직원인 줄 알고 또 이제 아구아 물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너무 친절하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데 다시 보니까 콜라 말고도 이렇게 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 여기서 일해? 그랬더니 일 안 한다고. 일을 안 하지만 날 도와주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줬던 거죠. 이게 이쪽 나라들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게 친절하고 이런 거는 본성이 착해야 돼요. 사실 친절한 나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도 친절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북유럽 국가 사람들도 친절했고, 그러는데 약간 그 친절함이 배워서 나오는 친절함? 약간 교양의 연장선의 친절함이었다면 여기 이제 멕시코나 이런 곳들은 본성이 친절한 거죠. 본성이. 진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추천! 또 현지인분들과 어떻게 하면 안젤리나님처럼 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되게 낯을 가리는 편이라 그 친화력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실 만약에 제 친화력이 부럽다면요, 노력하세요. 현지인들이랑 친해지는 방법. 어떡해? 나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저는 사실 A형이에요. 혈액형을 믿지는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 말은 제가 막 우와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파티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 막 그룹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모르겠다. 사실 저는 제가 낯을 안 가린다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어색하거나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거든요. 낯을 왜 가리세요? 저는 진짜 고민을 잘 상담하지 못하는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낯을 왜 가리는지 모르겠어. 어떡해. 사실 낯을 가리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저는 사실 낯을 가리는 성격이 사실 정확히 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지금 검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낯을 가리는 성격. 그러니까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 나오네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올게요. 우리 하람 씨는 낯을 왜 가리세요? 이렇게 질문해 주신 것 자체가 현지인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으셔서잖아요. 근데 이제 낯을 가리는 이유는 약간 낯을 가려? 낯을 가리 되면 제일 왜 이 말이 잘 꼬이죠?